안녕하세요. 오늘은 ETF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전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QQQ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자에게 국내와 해외 ETF가 더 적합한지도 보겠습니다. QQQ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합니다. 구성 기업으로는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거나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QQQ는 각 기업별 시가총액 비중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며 시장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개별 기업의 보유 비율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특별한 매매 없이 최근에 주가가 오른 기업들의 비중은 더 늘어나고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듭니다. 약간 후행적이긴 해도 계속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비중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며 쇠퇴하는 기업의 비중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주기적으로 순위에서 떨어진 기업을 퇴출시키고 새로이 커진 기업을 편입합니다. 또한 100 종목에 투자를 하는 만큼 위험 분산 효과가 있어 개별 종목 투자보다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상위 100개 기업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수 및 ETF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 중 QQQ와 동일하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량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우량하지 않은 ETF에 투자하여 실제 추종 지수의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하거나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어 난감한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두 ETF는 초우량 ETF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 규모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QQQ의 경우 327조의 운영 규모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35조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미래에셋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2조 8천억 원으로 충분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 규모가 클수록 거래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있을 상장 폐지 이슈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먼저 두 ETF의 비용 측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운용 수수료입니다. 높은 운용 수수료는 장기 투자 시에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0.07%, QQQ는 0.2% 운용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연기준 수수료율로 보유기간 1할 계산하여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두 ETF 모두 저렴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고 타이거 ETF는 거의 업계 최저 수준의 저렴한 수수료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QQQ가 훨씬 규모도 크고 유명하지만 동일 회사에서 추후 출시한 QQQM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와 주당 가격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스노우볼72.com에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전 비용입니다. 원화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우리들한테는 환전 비용도 고려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원화로 매매를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환전 비용은 간접적으로 펀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펀드는 실제 해외 자산을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이죠. 반면 해외 상장 ETF인 QQQ의 경우 달러로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전을 개인들이 해야 합니다. 환전 수수료는 환전 시에만 발생되며 개인에 따라 우대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이 환전해서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환율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덧붙여 증권 매도시 거래소에서 걷어가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국내 상장 ETF는 과세되지 않는 반면 QQQ의 경우는 미국 규정에 맞춰 0.0029%를 냅니다. 매도 정산 시 손익에서 차감되며 타 비용 대비 상대적으로 미미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거래세는 거래수수료와는 다른 비용이며 거래수수료는 증권사에서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는 비용으로 개인별 계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조금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감안된 분배금과 수익률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배금의 경우 미래에셋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월, 4월, 7월, 10월에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평균 주가의 0.4% 수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QQQ의 배당률은 0.6%로 조금 더 높습니다. 아마 환율 관련된 비용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지며 리밸런싱 시의 매매 가격 차이도 소폭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봤을 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QQQ의 1년, 3년, 5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결국 이 차이는 크게 운용 비용의 차이와 환전 수수료, 리밸런싱 매매 가격 차이 정도가 누적된 것입니다. 실제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 나는 정도를 추적오차라고 하는데 이 두 ETF 모두 추적오차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우수한 ETF들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세금 차이입니다. 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이익에 따른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별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각 주식별 내부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발생되는 배당 수익에 따른 배당소득세입니다. 첫 번째로 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및 ETF의 경우 현재 시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특이한 점은 국내 상장 ETF가 해외 자산을 투자할 경우 그 매매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 그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인 15.4%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이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 초과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금 이따가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율이 각각 다른 이유는 아마도 두 나라의 조세 조약에 의한 것일 듯합니다. 반면 해외 상장 ETF의 거래를 통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년 손익을 합산하여 차익의 22%를 내야 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인 250만원을 제하고 내게 됩니다. 또한 다른 해외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차이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도 좋으니 수익이나 많이 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분배금 수익에 부과하는 배당소득세입니다. 분배금 수익에 부과하는 배당소득세는 15.4%로 두 ETF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배당소득세가 이자소득세와 더불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15%를 과세하나 5천만원 이상부터는 24%에서 42% 수준까지 누진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단위로 배당소득이 클 경우에는 세금을 꽤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을 받으려면 투자원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합니다. 딱 잘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실제 이익 금액별로 유리한 ETF를 구분해보자면 먼저 본인의 연근로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5천만원 근로소득이 있으며 다른 이자나 배당 수익이 없다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1년을 기준으로 매매 차익 및 배당 수익이 2천만원이 낼 경우에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익의 15.4%만 내면 됩니다. 단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250만원을 감안하면 800만원 이하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큼은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그 이외에 매우 큰 규모로 투자를 하거나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2천만원을 한참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해외 상장 ETF가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동적 전략을 활용하시고 투자 규모가 큰 투자자의 경우는 해외 상장 ETF 투자가 좋으며 만약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면서 투자 규모가 작은 투자자의 경우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세금 측면에서는 더 적합합니다. 세금 부분은 법에 따라 변화가 큽니다. 국내 상장 증권의 세금 관련된 법의 변화가 최근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세금 부분은 아무래도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므로 우위를 논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익을 낼 경우 세금의 영향력은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라도 세금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꼼꼼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추후 ETF 관련 받기는 세금이나 비용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